공화춘에서 신화춘으로 2대 맛집.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통 아버지는 존경한다라는 말을 많이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화춘 박광덕 전 대표는 아들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오잉? 아들을 존경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 우리 동네 맛있는 중국집 공화춘이 신화춘으로 바뀐 건 다 알고 계시죠? 주인이 바뀐 건가? 왜 간판이 바뀌었지? 예전보다 맛이 좋아졌는데 무슨 일인 건지? 공화춘이란 상호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 신화춘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름이 변한 것 뿐인데 왜 확 바뀐 느낌일까요? 또 바뀐 게 있다. 그동안 아버지가 운영했던 곳을 아들 박재현 대표가 운영하게 되었다. 젊은 대표님 덕분에 신화춘이 더욱더 젊어진 느낌이 든다. 공화춘이 원래 맛집으로 유명하지만 더욱더 손님이 붐비고 많아진 느낌이 든다. 저 또한 단골집이지만 요즘 들어 맛있어 자주 시켜 먹는 것 같다. 박지현 대표는 피부암으로 투병 중인 아픈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12년간 병간호를 했다. 20대의 어린 나이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바로 옆에서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간호하며 개인 생활을 포기한 채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보시던 아버지 박광덕 전 대표는 아들이 존경스럽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17번의 수술을 하면서 12년 동안 병간호를 힘든 내색 없이 어머니와 힘든 시간을 함께했다. 작년 5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고 어머니 또한 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슬프고 아쉽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각박해진 요즘 이런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박광덕 전 대표 또한 조원동 아동복지시설에 10여 년째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무료로 짜장면과 탕수육을 지원해주는 나눔 쿠폰 사업 등 이웃돕기 상품권을 기부하는 등 솔선수범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대상자 가족분께 사랑의 짜장면 나눔의 행사도 진행했다. 신화춘 대표님의 나눔은 끝이 안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 효도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매장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분들께는 1,000원씩 할인도 가능한 곳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건 붕어빵처럼 닮은 듯하다. 우리 동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원동이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곳이란 생각이 든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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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미연의 라블라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관계 원더풀 라디오 나나 박현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영통의 나영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별손의 로라 윤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마을 신문의 진희입니다. 이거 신문기사 읽기가 되게 만만치 않네요. 눈도 잘 안 보이고 혀도 꼬이고 좀 그래도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 현희쌤이 제일 잘 읽지 않았을까. 저 치과 이런... 가서 마취하고 오는 바람에 네. 입이 아직 안 풀렸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 한 번에 읽었는데 현희쌤은 지금 몇 번 읽었죠? 아 맞아.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세개 부르세요. 핸드폰 울리고 그죠? 네. 오랜만에 저희가 지금 만나서 네, 조원동 마을 신문의 봄, 여름, 호 합본 중에서 네, 그 공화춘에서 신화춘으로 네, 2대 맛집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디님 조원동 마을 신문에 네. 네, 이름도 외자신데 네, 닉네임도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새롭게 네, 합류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조원동에서 함께 마을 신문을 만들고 있는 마법사 진희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함께 마을 신문이 좀 더 많은 주민들께 사랑받고 앞으로 계속 발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조원동 마을 신문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 신문의 발행지가 네, 한일타운이에요. 네. 저는 그냥 거기가 한일 그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 사람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네, 들어보니까 한일 합섬이 있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아. 네, 한일 아파트, 한일 타운으로 이름 처음에 그렇게 그리고 지어진 걸로 알아요. 없는 게 없어서 네. 정말 그냥 하나의 타운인 그렇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국내 최대 규모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5천 세대 정도 예, 지금 되나요? 정확하게 5,282세대인데 네. 아마 만들어질 때 전국에서 제일 네, 컸는지 그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네, 네. 뭐 세 손가락 안에 들긴 했을 거예요. 네, 그 안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일타운 아파트는 1999년에 처음에 이제 입주를 입주를 시작했죠. 했고요. 네. 그 당시에 한일합섬 공장 자리에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단지 안에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파출소, 게다가 도서관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그리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곳에 대형마트도 마트. 있고, 네. 그다음에 영화관도 있고, 뭐 정말 멀리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모든 됐어요. 생활을 네.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맞아요. 네, 듣다 보니까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그 한일타운만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파트를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초반에 거기 지금 말씀하신 저는 이제 결혼 전까지 거기를 살다가 네, 결혼하면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네, 뭐 거의 뭐 생활 편의 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서울 가는 때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일타운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좀 부심이 큽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공화촌 얘기하실 때도 네, 맞아요. 네, 매일 자주 시켜 먹었던 곳이라고 네, 맞아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식당이 상당히 오래된 건가요? 상당히 오래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그 왜 아파트 입주를 하면 주변에 상가들이 막 생기면서 그 안내장이 막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 집이 제일 많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집집마다 한 번씩 다 시켜 먹는 거죠. 그래서 요 집은 아웃, 요 집은 아웃. 이제 맛이 없으면. 근데 이 공화춘은 예, 변함없이 맛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는 네. 지니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네, 현신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런가요? 몇 년? 산 거는 뭐 저보다 더 오래 살지는 않으셨을 거고 저는 네. 입주하고 6개월 후에부터 살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 한일타운을 저는 그 당시에는 직장이 서울에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일종의 그냥 베드타운으로만 아.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언제부턴가는 점점 더 정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아까 뭐 그 얘기는 좀 빠뜨렸는데 바로 뒤에 또 산이 있어서 맞아요. 얼마든지 뭐 그런 자연과도 어울릴 수 있고 뭐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사셨는데 저도 여기서 살다가 이제 시집 가면서 독립을 하긴 했어도 친정을 워낙 자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직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최진쌤하고 동급으로 거의 정보가 많지 않을까. 네, 원주민 수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공화춘에 가면 뭐가 제일 맛있나요? 공화춘이요? 저 먹어본 게 군만두, 짜장면, 짬뽕, 우동, 기스면 요 정도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공화춘에서 이제 거기 뭐 삼선짜장 수준인 쟁반짜장을 또 그렇게 아, 쟁반짜장 추천을 맛있어요. 합니다. 맞아요. 쟁반짜장 쟁반짜장 먹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지금 한일타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원동 마을 신문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통 신문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신문 앞면에 보시면은 뭐 참관일도 나와 있고 발행인, 편집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발행은 뭐 이 사람이 발행했나? 편집은 이 사람이 편집했나? 이 정도의 그냥 생각만 들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발행인과 편집인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발행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업체의 대표 같은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만들까 안 만들까 뭐 그리고 이제 만들 때 이런 뭐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걸 어떻게 조달을 하고 이런 총체적인 걸 다 결정하는 게 발행인이고 편집인은 그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신문의 어떤 구성을 책임지는 거죠. 그 일면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이면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이제 이런 기사는 좀 뭐 축소하든지 확대하든지, 아니면 뭐 좀 교정을 하든지, 그런, 뭐랄까, 발행인이 외부적인 거를 총책임진다 그러면은 편집인은 내부적인 것을 총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서 기사를 읽어드린 거예요. 기사를 읽어드리는데, 읽으면서 엄청 버벅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대본을 많이들 쓰시니까 글 쓰는 거에 익숙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로라. 네. 네. 로라라고 하니까 드디어 제 차례인가요? 아니, 반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미쿡식으로 로라. 네. 네. 저희가 지금 대본을 쓰고 읽는 느낌과 기사를 읽는 느낌은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 그리고 또 비교해보면, 네.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디오 대본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하는 구어체로 편하게 쓰는 거지만 신문은 문어체로 정확히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라디오 대본,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오프닝하고 클로징만 쓰지 중간에는 그냥 편하게 오시는 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신문으로 대본을 쓰는 그게 훌륭하게 전문가이고 저희들은 그냥 라디오로 간편하게. 근데 라디오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최세현 쌤이나 박현 쌤은 또 대본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시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네 각자의 방송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꼼꼼하게 쓴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저희가 읽기가 되게 어색했던 부분이 네. 이렇게 낭독할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보통 다 입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희들은 눈이 좀 아른아른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자꾸 흔들렸어요. 방금 네, 네. 잘 읽으려고 했는데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오퍼 하다 보니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갖고, 네, 지금 이게 누가 자꾸 했어요? 들어가요. 뿌시럭 소리. 다 이유가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각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할까요? 아니요. 아니 충분히 잘했습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저만 빼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안은 아니지만 거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네, 대축골 도서관 있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네. 대축골 도서관에 전 가보진 않았는데 양옥쌤은 가보셨어요? 아니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한일타운 하면 저도 이쪽에 결혼해서 와서 처음부터 정자 3동에 살아가지고 한일타운은 그 대형마트 때문에 자주 들렀던 곳이고 단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했었고 또 바로 앞에는 만석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기 좋은 곳이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대축골에 대해서는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대축골 도서관 자리는 한일타운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뭐랄까 좀 녹지처럼 네. 그렇게 돼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부터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바꿨는데 저는 그 도서관에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좀 다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존의 도서관들은 칸막이가 딱 돼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는 칸막이 돼 있고 그런 곳은 아니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개방적으로 돼 있는데 뭐 노트북 같은 거 갖고 가서 사용하기도 좋게 돼 있고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는 합격하셨죠? 네. 네, 거기, 거기 저도 터가, 궁금했어요. 네, 네. 거기 터가 되게 기분이 좋아서 수험생들한테 되게 좋다고 그래서 들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네. 최진 선생님 여기 와 계신 거 보니까 결과는 좋지 않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그 장롱 면허로 그냥 갖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지금 야옥쌤은 네. 대축벌 도서관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성인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어렸을 때 그럼 다른 도서관 뭐 단골 도서관이 있으셨어요? 성경 도서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팔달산 옆에 성경 도서관 있잖아요. 정자동관 좀 멀지 않나요? 그때는 거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하기. 그냥 애들 데리고 네 산책 겸 버스 타고 가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그렇게 애들 어렸을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보건대 쪽에 네, 또 거기 도서관이 있어요. 생겨가지고 되도록 이제 그쪽에서 애들 초등학교 때는 그쪽에서 대여했던 것 거긴 같아요. 도서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그니까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걸로.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네. 그런 거 보면은 수원 지역에는 기부 체납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이 우리가 원해서 지은 이름이기보다는 기부 체납한 사람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성경 도서관도 사실은 SK. SK에서 맞아요. 네, 네. 기부 체납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기도 하고 네. 한일타운도 약 그런 거지요. 그래서 토지가 그렇게 한일타운 개발되면서? 명칭은 그렇게 돼 있고. 명칭은 네. 그렇게 돼 맞아요. 있는데 뭐 한일 합섬에서 뭘 기부했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아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상관없는 지역인가요? 네. 그래서 영통에는 삼성 아파트가 있는 건가요? 삼성 단지가 있어서. 그러네. 그러네요.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부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 아마 기숙사 같은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삼성 그쵸. 그런 게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삼성로는 있어요. 길 이름은. 근데 이제 그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한일타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다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최진쌤 제가 자랑 여기 하나만 해도 돼요? 아, 얼마든지. 네, 여기가 봄에 벚꽃이요. 아. 네, 예술입니다. 처음에 저희 입주할 당시에 그 여린 그 벚꽃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커서 벚꽃이 필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벚꽃철에 가면 완전 흐드러집니다. 그쵸. 벌써 여의도를 25년. 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벌써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양옥쌤 댁에서는 가까우신가요? 아니, 집도 가깝죠. 여전히? 네, 저희도 한 네. 20분, 15분, 자가용으로 한 1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특징은 또 일본 국도가 그 네, 앞에 있어서 맞아요. 이번에 지하철, 전철, 네. 지하철, 철도 뭐라고 말씀해야 되죠? 지하철이죠. 네. 인덕원 동탄선 네. 아니면 수원선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정지에 아직 있죠, 착공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착공이 안 됐다는 건 땅을 아직 안 아직 팠다는 안- 건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팠다는 설도 있고 저 위에서는 팠다는 설도 있고 네. 그렇게 네. 아무래도 일본 국도가 있어서 교통이 요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도서관 여쭤봤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거든요. 북수원 도서관이었습니다. 맞아요 북수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원하고 가까운 이름이라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별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거기에 뭐 만석공원 주변에 슬기샘 도서관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제가 거기는 가봤어요. 슬기세분 가보고 네. 이게 거의 끝과 끝이어가지고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그 조원동 IC인가요? 네, 좋은 네, 맞아요. 아이디. 네. 조원 북부순환도로. 네, 네, 그쪽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가니까 또 좀 시간이 엄청 많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있는지도 몰랐고 공항에서 올 때 한번 버스가 거기서 서서 맞아요. 한일타운. 공항 버스들 거기 많이 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공항버스 때문에 음. 한일타운을 주차장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일타운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거를 그리고 며칠 후에 와서
찾아가고 거기 차단기 없나요? 없어요. 차단기가 있는데, 지금은 네. 생겼는데 예전에는 없었죠. 아. 그러니까 그 차단기가 지금 생긴 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수원이 좋은 점도 많긴 한데 단점이 대중교통이 맞아요.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되는 길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특히나 가정에 뭐 차 2대 이상씩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약간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야지만 그 도시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소통이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뭐 동수원과 뭐 서수원, 동서남북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교통이 불편한 거는 수원에서 수원을 이렇게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 뭐 하는 건데 북수원 생활권, 서수원 생활권, 동수원 생활권 자체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을 가는 방법들은 나름 다 편해요. 근데 맞아요. 수원에서 수원을 도는 게 힘든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성남이나 이런 다른 타도시처럼 지하철이 빨리빨리, 왜냐하면 저희는 화성 때문에 개발을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로 빨리 연결이 돼서 뭐를 해야지 이 같은 수원에서 수원으로 가는 그게 쉽지 않을까. 사실 저 사는 곳에서 수원역 가는 것보다 강남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죠. 겉바로 가면 한 2-30분이면 가지 않나요? 예, 양옥생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정자동에서 서울 가는 네. 게 한 30분이면 가요, 가는데 충분히. 네. 정자동에서 저희 영통 동네까지 아니, 영통 40분 가려고 그러면 이상, 3-40분 예, 걸려요. 맞아요. 저희도 그러네요. 저희도 그러면 벌써 그러니까. 이미 강남에 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원에서 수원역 수원 가기가 힘들어요. 순환전철 이런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통까지 왔는데 최근에 뭐 저희가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맞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화성이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현신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대로 이 수원이 개발이 안 돼. 개발이 되고 있지 못하다. 지하로 이제 해야지, 지하로. 그렇게 이제 문화유산이 도심에 있으니까 보고 즐기는 건 맞아요. 좋지만 인근 지역이라든가 수원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개발을 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또 제약받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용인은 일본이고 화성은 중국이라는 거예요. 네. 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찾아보면 또 이렇게 멋진 한일타운 같은 곳들이 있는데 네. 25년 이상이 넘게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전처럼 지금 현재는 광교는 멀리서도 찾아가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다 보니 너무 아쉬운데 네. 어떻게 개발이 되면 지금 아까 그 순환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저희끼리 그냥 생각한다면 한일타운을 알려요?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거기에는 지금 이제 KT위즈 종합운동장이 가까이 있어서 이미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차도 아마 거기에다가 해놓고 걸어가시는 분들 많아서 차단기가 생긴 걸로 알아요. 위즈 네. 보러 야구 보러 경기 오는 보러. 분들이 네. 바로 앞에 이제 장안구청에도 차를 대고 네. 그리고 한일타운 안에도 많이 됩니다. 한일타운하고 가까워요? 네, 바로 앞이에요. 걸어서 한 200m? 저 거기 정도. 주차할 때를 몰라서 택시 타고 갔는데 아. 나중에 한일타운에다가 최진 대표님께.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동호스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제가 한 번 야구 보러 갔었는데 다음에 갈 때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전국 매출 1위, 부동의 1위를 거의 10년 넘게 차지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요즘 이제 다른 곳에- 세다면은 뭐 맞아요. 거의 뭐 10개 단지 이상을 합쳐놓은 거다 보니까 네. 아주 되게 처음에 별로 안 처음에 친절했어. 대형마트가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추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겨서 네. 분산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분산이 됐고 네. 또 지금 좀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많이 네. 친절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 정자동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앞에 성대역 아래 내려오다 보면
서울의 경리단길, 또 수원의 행리단길 있는 것처럼 그 천천동에 천리단길을 만들었어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마을 축제 행사도 하고 또 그 공원 조성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상가 자체의 도로가 일반 도로하고 좀 다르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많이 홍보하고자 하고 저도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아파트 홍보하는 천리단길 분위기야.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동네 네. 지금 어차피 장안구 네, 편으로 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은 장안구 편. 오늘은 장안구 네. 편. 네. 집값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더 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천리단길 혹시나 이게 성대역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성균관대 옆에 캠퍼스도 엄청 좋지만 그 아래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천리단길이다 그 운전하고 가도 가로수가 되게 이뻐요. 그 길이 넓어서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일직선을 하면서 돌아서 영통까지 길이 있어요. 뚫려 있고 어떻게 보면 순환도로인 것처럼 네. 동그랗게 있는데 그런데 한번 오셔서 천리단길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리단길 위치가 정확하게 천천도 먹거리 중심 상가가 있어요. 한번 네. 그 초청해 주시죠. 네, 오십시오. 밥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약속 빨리 잡아야 네, 돼. 빨리 잡아요. 다음번 만나기 전에 거기서 만나서 이리 오시죠. 네.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30분 정해놓고 녹음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네. 네, 참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3분 더 채워야지 30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그러면 3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정리하는 시간. 아니, 그러면 3분 동안에 앞으로 이제 장항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리하시고 우리 최서연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 그렇죠. 준비를 단단히 네, 해야 될것 그래야지 같아요. 다음에 오실 분들이 그 준비를 하고 오시겠죠. 네. 지역에 다른 그렇죠. 일단은 소감을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 소감 말씀하시는 중간에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어떻게 이번에 최진 대표님? 네. 예, 지금 장안구 그리고 한일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한일타운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든지 계속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새삼하게 됩니다. 네. 광교산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뒤쪽에 광교산도 딱 한두 시간 정도 등산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봄에는 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멋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을 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광교라는 명칭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쵸. 광교산이 있었으니까. 광교산 광교산 자락에 있어요. 한일앞 저는 있었던 광교가 거예요. 있잖아요. 네. 지명으로. 그래서 아. 그거 생긴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광교산에서 유래된 건가요? 광교가? 광교도 지금 현재 광교가 광교산 자락의 일부분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그래서 돼요. 광교인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잊고 있던 조각을 맞춘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또 기억을 해보니까 여모저모 옛날 기억이 많이 나네요. 대형마트도, 만석공원도.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미연에서도 라디오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지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해보지 못했던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현신쌤은 정말 모르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났잖아요, 수원에서. 네, 그러니까 수원 토박이라고도 하시고 해서 다음에는 저희가 명실상부 수원의 대표 지명인 광교에 대해서 광교에 대한 지명 조사를 해와야 될까요? 아니면 광교산의 유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수원은 광교산이 유명한데. 광교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면 명칭부터 광교산을 중심으로 수원천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광교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 그 광교에 하면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원천 유원지가 엄청 그렇죠.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네, 원천 여기 지금 토박이로 사시는 분이라든가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광교보다는 예전에 광교 원천 저수지에서 있었던 뭐 오리배를 탔다거나 맞아요. 저요. 저도요. 아니, 데이트할 때 처음으로 들어간 거 그쪽으로 그치. 데려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원지니까. 죄송해요. 저는 광교 생긴 다음에 수원에 이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뭐 지역 맥주에도 보면은 원천 저수지라는 그런 맥주 이름도 있어서 약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용궁이라는 식당이 있었다면서요? 있지요. 네. 사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카이빙 하셔야겠어요. 제가 말을 잊지 못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게 오늘 한의타운 최진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근데 또 광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자중이 될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 네. 광교 얘기는 제가 좀 해볼까요? 네. 다음에 또 우리 넷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다익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시간 가능하죠? 꼭 30분이 많은 숫자가 함께하면 네. 1시간으로 좀 길게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1, 2부로 잘라서 뭐 그렇게 네, 해도 네, 상관없으니까요. 뭐 방송하면 그러면 1시간 60분을 해야겠네요. 30분을 네, 네. 자르려면 네. 네. 그래도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시간 내주셨는데 괜찮으셨죠? 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날 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다들 바쁘셔서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미연의 나불나불 3번째 시간은 광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거고요. 예, 그때까지 안녕으로 끝낼까요? 네.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제발.